오랜만에 이제 오프라인 계약을 했다가 이제 다시 온라인 여러분들 학습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느라 여러분도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번 시간 강의 잘 들었죠? 자, 저번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웠나요? 그죠? 대기 중에 수증기 양, 그리고 포화 수증기 양의 곡선, 그리고 상대 습도의 개념을 배우셨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학습했던 이 세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3 과학이고요. 대기 중의 수증기와 상대 습도 파트의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증발과 포화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는 문제인데, 자, 이게 보기들에서 대부분은 조금 정의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맞는 보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주시면 나중에 지필평가를 볼 때 조금 편리해요. 자, 1번 증발은 기온이 높고 바람이 잘 부는 날에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보통 증발은 여러분 이제 빨래가 건조된다는 것도 증발이거든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보기 1번 문항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빨래가 기온이 높고 바람이 잘 불 때 잘 일어나니까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증발은 물 표면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로 되는 현상이다. 자, 이것은 증발의 정확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3번 빨래가 잘 마르는 날은 증발이 잘 일어나는 날과 조건이 비슷하다. 자, 1번에서 아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고요. 포화 상태가 되면 물 표면에서 불 분자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일어나지 않는다가 틀렸죠. 그래서 일단은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수조에 물이 담겨 있다고 하고요. 증발이라는 녀석은 물 표면에서 물 분자가 이렇게 자,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로 되는 것을 증발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물 분자의 이동이 일어나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일어납니다. 공기 중에 있는 이렇게 녀석이 이렇게 오게 되죠. 네, 이게 하나만 더 그려줄게요. 자, 그래서 포화 상태란 물에서 증발되는 물 분자와 공기 중에 있는 기체가 다시 액체로 되는 이 분자가 이동이 동일할 때 우리는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증발하는 것과 응결되는 것이 동일한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 물 분자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항시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다만 나가고 들어오는 양이 똑같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물 분자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장 어떠한 공기를 고르라 그래요? 건조한 공기를 골라라. 자, 여러분들, 건조하다는 말은 수증기량이 많은 걸까 적은 걸까? 그렇지, 적은 거지. 그러면 이 말은 여기 있는 Y축 수증기량이 적은 거 고르면 돼요. 수증기량이 일단은 적은 거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불포화 상태의 수증기량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A부터 E까지 보는데, 자, 우리는 여기 이걸 알고 있어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 그러니까 B와 D는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이제 녹을 수 있을 만큼 다 녹아있는 포화 상태예요. 그리고 E는 벌써 포화 상태를 넘어섰죠. E는
과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A와 C는 아직까지 우리가 더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불포화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가장 건조한 공기를 찾으려고 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적어도 수증기량이 적은 게 건조한 공기죠. 그러면 우리는 C와 D를 봐야 되는데 D는 10도씨의 온도에서 포화 상태죠. 그러니까 10도씨 온도에서 녹을 만큼 다 녹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C를 보시게 되면 30도의 온도에서는 이 정도의 수증기량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얼마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요거밖에 없죠. 맞죠? 많은 거요, 적은 거요? 적은 거다. 그래서 가장 건조한 공기는 바로 C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이번 문제를 좀 더 빨리 푸는 문제입니다. 가장 건조한 공기를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면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밑으로 멀리 있는 거 찾으면 됩니다. 왜? 이만큼이 돼야 포화가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3번이 되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림과 표는 기온과 포화 상태의 수증기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A 공기를 몇 도씨까지? 5도씨까지 냉각을 시켰다고 합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액체 상태인 뭐로? 물방울로 변하게 되는 응결량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A 상태가 지금 30도씨에서 시작을 하는데 몇 도씨까지 내렸대? 5도씨까지 내렸대요. 자, 그럼 A가 지금 여기니까 이렇게 그러면 현재 A는 수증기량이 얼마예요? 10.6 g/kg이죠. 자, 현재 이만큼 있는데 얘를 자, 요렇게 여기 있는 5도씨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파란색으로 30도에서 5도씨만큼 온도를 떨어뜨려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맞겠죠? 맞나요? 자, 그런데 5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입니까? 그렇지, 5.4g/kg이 되잖아요. 즉 5도씨에는 제 아무리 녹여봤자 1kg당 5.4g의 수증기량만 녹을 수 있어. 자, 그런데 얘를 30도를 5도씨만큼 해줬으니까 이만큼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만큼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응결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응결된 양은 얼마? 10.6g/kg에서 얼마를 빼주면 돼요? 그렇지, 포화. 이만큼은 녹을 수 있을 거니까 이만큼은 녹을 수 있고 내가 5.4까지는 녹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얼마가 됩니까? 5.2g/kg은 야, 나 못 녹여, 그냥 물방울로 바꿔라. 이렇게 하면서 뭐가 되는 거죠? 응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에는 2번이 되게 되겠네요. 자, 별로 안 어렵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포화 수증기량이 바로 그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수증기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5도씨에서는 5.4g만 녹을 수 있어요. 더 이상은 못 녹여. 더 이상은 그냥 계속해서 물방울로 만들어 버려야 돼. 더 이상 녹이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처음에 10.6이었고 5도씨에는 5.4g까지 녹을 수 있으니까 얘에서 얘만 빼주면 응결된 양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번 문항을 그대로 두고 이제 4번 문항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제 이슬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이슬점이란 정의가 있어요. 수증기에 무엇이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를 뭐라고 한다? 이슬점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비슷한 정의가 또 있습니다. 불포화 공기가 냉각되어 뭐가 되는?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 또 다른 말로 냉각될 때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점의 온도. 자, 여러분들 글로 적으면 조금 모르니까 쌤이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 불포화 공기, 선생님이 아까 얘가 포화고 얘가 과포화고 곡선 밑이 불포화 상태라고 했어요. 불포화 공기인 A가
냉각되어. 자, 냉각됩니다. 냉각되어 포화 상태, 여기죠.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 그럼 여기가 바로 뭐가 될까요? 이슬점이 되겠죠. 자, 밑에 정의로 해도 똑같습니다. 냉각될 때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지점의 온도, 이게 바로 이슬점이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자,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지울게. 자, 이슬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이슬점에서 공기는 포화 상태이다. 자, 이슬점에서 공기는 포화 상태이다. 맞았죠? 아까 여러분들. 우리 곡선에 딱 접혀 있었잖아요. 포화 상태. 그래서 맞고요. 이슬점에서의 상대 습도는 100%이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일단 맞다라고 하시는데 상대 습도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포화 수증기의 실제 수증기량의 곱하기 100인데 포화 상태니까 실제 수증기량이 포화 상태와 같으니까 얘가 1이 되거든요. 그래서 1 곱하기 100이니까 100%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이슬점은 낮아진다. 여러분들 요거를 조금 착각을 많이 하는데 이 보기는 그냥 아예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 포화 수증기량은 누구에 의해서만 결정되냐면 얘는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얘는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슬점이 낮아지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정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되기 시작할 때 온도를 말한다. 맞죠? 맑은 날의 대기 중에 수증기량의 변화가 전후로 이슬점이 거의 일정하다. 자, 여러분들 5번 보기는요 좀 중요한 보기고 여러분들 조금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맑은 날에는 수증기량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에서도 나올 건데, 그래서 이슬점이 거의 일정하다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방금 우리가 배웠던 지식을 사용해서 이슬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A에서 E의 공기의 이슬점을 자, 올바르게 비교한 거랍니다. 자, 근데 A, B, C, D 볼게요. 자, A는 이미 포화 상태죠. 맞죠? 그럼 얘의 이슬점은 몇 도예요? 그렇지. A의 이슬점은 30도씨가 되겠네요. 자, B와 D를 왼쪽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자, B도 여기, D도 냉각시키면 여기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가 되겠죠? 내려오면 몇 도가 돼요? 20도씨죠. 그래서 B와 D의 이슬점은 같고 몇 도씨입니까? 20도씨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와 E를 볼게요. 자, C도 냉각시키면 이만큼 냉각을 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E도 이만큼 냉각을 시켜줘야 되거든. 자, 그러면 마주치는 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래서 C와 E가 두 이슬점이 똑같고 몇 도씨? 10도씨가 되겠죠. 자, 그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A가 30도, BD가 20도, CE가 보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보기에서 찾으면 몇 번이 될까? 2번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6번입니다. 자, 문제 6번부터는 방금 전까지 배웠던 이슬점에 한 가지의 개념이 더 추가된 상대 습도 퍼센트 농도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상대 습도의 공식입니다. 공식은 여러분들 좀 외워주시면 좋고요. 상대 습도란 자, 포화 수증기의 양분에 실제 수증기의 양을 해서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된다? 100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공식만 따로 쓰는 문제도 많은데 보통 여러분들이 보시는 문제 6번처럼 그래프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찾을까? 포화 수증기량의 곡선과 그리고 쌤이 여기 적어놨죠. 기온을 체크하시면 금방 찾을 수가 있고요. 자, 방금 전에 푼 문제에서 실제 수증기량을 문제처럼 안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꼭 이슬점에 조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수증기량은 이슬점을 통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포화 수증기량은 포화 수증기량 곡선 또는 기온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기온이 몇 도라고 했어요? 현재 25도씨이고, 오, 이슬점 나왔죠? 15도씨입니다. 자, 표시해 볼게요. 자, 이게 이슬점이에요. 자, 현재 몇 도예요? 현재 25도씨. 자, 이슬점이란 것은 포화 수증기 곡선으로 보내는 거니까 지금 현재는 어디예요? 그렇죠. 여기죠. 여기. 쌤이 지금 별표로 표시한데. 맞죠? 25도씨 현재 온도에 녹아있는 수증기량은 얼마다? 10.6g/kg이 되겠네요. 알 수 있죠? 실제 수증기량은 뭐로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이슬점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상대 습도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벌써 실제 수증기량이 10.6을 구해버렸어. 그럼 이제 뭐만 필요해? 포화 수증기만 필요하잖아. 자, 얘는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요렇게 25도씨일 때 포화 수증기량은 20.0g/kg이 되겠네요. 이게 포화 수증기의 량, 이게 실제 수증기의 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공식에 그대로 넣어볼게요. 상대 습도 퍼센트입니다. 10.6 곱하기 100을 하면 되죠. 약분하고 5가 되고 이렇게 되면 53%가 되겠네요. 정답이 몇 번일까요? 그렇죠. 5번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이번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상대 습도를 구하여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상대 습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포화 수증기는 온도와 수증기량 곡선을 통해서 찾으시면 되고 실제 수증기량이 문제 조건에 있으면 그대로 대입해서 푸시되 만약에 문제 조건에 실제 수증기량이 없다 그러면 보통의 이슬점으로 조건을 많이 줍니다. 이슬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수증기량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뭘 찾으래요? 그렇죠.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공기는, 자, 상대 습도 공식이 포화 수증기분의 실제 수증기량에다 곱하기 100을 한 거였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제일 큰 게 뭐예요? 그렇지, 제일 큰 게 100%잖아. 맞죠? 상대 습도가 100을 넘어가서는 안 되지. 맞지? 자, 물론 100을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계산상 100%가 될 때는 언제다 우리 앞선 문제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렇지, 포화 상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상대 습도가 100%일 때는 포화 상태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있는 녀석이 상대 습도가 제일 높다라는 말이 돼요. 왜? B는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같아서 얘가 약분이 돼서 뭐가 됩니까? 1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상대 습도가 100%가 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공기는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1번이 아니라 2번 B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공기는 포화 수증기량. 혹시나 과포화된 상태가 있으면 또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B가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좀 쉽거든요. 그림은 어느 날 하루 동안에 기온, 습도, 이슬점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그래프가 나와 있고 ABC가 나타나는 것을 기온, 습도, 이슬점 중에서 찾으시면 되는 건데 이게 좀 굉장히 문제가 그냥 쉬워요. 암기를 하셔도 되고요. 암기를 안 하실 분들은 좀 센스 있게 좀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좀 시가 좀 만만하죠? 쌤이 이전 문제 보기 중에서 요거를 조금 신경을 좀 써라고 했는데 맑은 날에 수증기량은 변화가 적기 때문에 이슬점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보기가 있었죠. 이거 좀 외우면 선생님이 좋다고 한 보기 기억나시나요? 자, 맑은 날에 이슬점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C처럼. 그래서 C가 뭐가 된다? 이슬점이 됩니다. 요거 좀 센스 있게 하시면 좋죠. 자, 그럼 얘가 C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온과 습도 중에서 A하고 B가 되는데 이제부터는 뭐 센스지 그냥. 자, 보시면 A는 새벽 정도에는 낮았는데 12시 그리고 오후 1시, 2시 정도에서 점점 올라가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날이 더워지는 시간대가 어떨 때예요? 그렇죠. 1시, 2시 이럴 때 날이 더워지죠. 그러면 이게 기온일까 아니면 습도일까? 그렇지. 센스 있게 A가 기온이 되겠죠. 그럼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B, C는 기온, 습도 있을 점, 기온, 습도 있을 점인 3번이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벌써 8번까지 풀이가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번 파트는 약간 뭐 어려우면서도 아니면 좀 쉬우면서도 약간 좀 애매하죠.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포화 수증기량 곡선의 해석 문제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내준 프린터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학교 시험 문제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문제 꼭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오프라인 다시 등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있으면 선생님께 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조금 더 잘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별 지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의 문제풀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